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재석입니다. 오늘은 뭐를 하려면 국가, 일본어로는 국가, 한자를 나라의 노래죠. 군이 넣었다. 나라의 노래란 무엇인가? 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영상을 이제 플레이 하셨을 때 갑자기 저 앞에 있는 사람이 머리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어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 저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 왜냐면 제가 일본식의 사무라이 모습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해요. 저 안에 여기 안 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상의 덕으로 없습니다. 양쪽이가 M자 탈모에 지금 항상 가리고 다니다가 평소에는 이렇게 묶고 다니기도 하는데 요새는 머리가 좀 많이 길어서 벗겨져요. 그래서 묶고 다니긴 하는데 속도 말 쪽팔려. 어느 정도는 이쪽도 좀 없는데 옛날에 일본의 그 사무라이들이 여기 머리를 깎았잖아요. 이렇게요. 이쪽에 다 밀었어요. 왜 밀었을까요? 그 뒤에 상투를 틀었는데 이번 존막이라고 하는데 지금 스모선들을 틀고 있죠. 상투를. 근데 여기를 민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많이 얘기해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카부토 투구를 썼을 때 어떤 느낌이 나면 여기가 뭐죠? 스키가 차고 막 그렇게 한대요. 근데 이 일본의 그 사무라이가 쓰는 카부토, 뭐 요로이 카부토에서 갑옷 이렇게 투구가 되는 건데 그 안쪽에 이렇게 받침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게 닿는데 뭔가 머리가 없는 게 되게 편한가 봐. 그래서 그런 문화가 생겼다. 사실은 확실히 몰라요. 일본 사람들도. 왜 그렇게 누가 처음 시작한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생각하건데 여러분 저를 지금 보고서 막 웃으시겠지만 아니면 심히 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여러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가발 쓰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혹시 뿌리고 싶은 느낌이 있는데 안 뿌려. 근데 뭐라고 할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정말 개인적인 얘기인데, 왜 여기 머리를 싹 깎았을까? 어떻게 생각하면 보기 흉하기도 한데, 근데 장난이에요. 지금 정말 개인적인 장난인데, 머리가 이렇게 저처럼 여기 위에까지 다 벗겨진 사람들이 있던 거예요. 젊었을 때. 쇼군 중에, 장군 중에. 그래서, 부하들이 따라 하다가 그게 해보니까 머리에 그 땀도 안 차고 생거그지다 그 전까지 그래서 이렇게 따라하기 풍습이 생기지 않았냐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엉터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런데 그럴 수도 있다라는 엉터리 설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건 그렇고 제 슬픔에 대해서 근데 슬픈 게 뭐야? 저는 이 머리가 빠진 거에 대한 이걸 하게라고 하는데 하게하다 하면 대머리가 됩니다. 하게가 벗겨진다는 뜻이거든요. 탈자여가지고 일본도 그렇고 이렇게 벗겨진 머리채로 있는 사람은 한국도 마찬가지고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이 대머리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주위에 지나다보면 아주 나이 드는 사람 빼고는 대머리인 채로 다니는 사람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저도 우리 선생님들은 그냥 자신감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고 계셨지만 저는 그게 되게 당당하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렇게 아름답지는 않죠. 멋지지도 않고 머리가 빠진다는 얘기는 유전이기도 하지만 노화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머리 빠지는 건 아무튼 이야기 시작을 벌써 지금 어느 정도야 몇 번 지났을 것 같은데 이 쓸데없는 이야기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제가 빼앗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은 뭘 할까냐면 국가, 나라의 노래란 무엇인가. 이건 제가 강의할 예정 그 목록 중에 들어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새는 제가 한쪽 눈이 좀 문제가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컴퓨터 보는 화면 보는 게 되게 뭐라면 이렇게 고단합니다. 눈이. 그래서 이제 일본어 강의를 일단 48거까지 전부 먼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급해서 그걸 좀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개중에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 한마디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죠. 이렇게 동영상 앞에 강의를 한다는 얘기는 하나의 논문을 쓴다는 저는 그런 느낌을 하고 있거든요. 저의 생각, 주장보다는 생각, 느낌 정도. 뭐죠?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막 파고들어서 연구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좀 가벼운 논문 그 정도 쓴다는 생각으로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제가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라는 얘기를 꼭 합니다. 동영상에서. 뭐 일본어는 그런 거 필요 없고 일본어는 있는 그대로 배우면 되는 거죠. 다음 형용사가 버튼이 조용하다면 조용하고 조용히 해서 조용하지 않다 조용했었니? 그런 말 쓰면 되는 거니까 뭐가 거기에 제 생각이 들어갈 필요가 하나도 없죠. 그냥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이 쉽게 배우고 응용할 수 있게 쓸 수 있게 그거를 제시하면 되는 거니까 말이라는 거는. 근데 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하나의 논문을 쓴다는 얘기가 느낌이 듭니다. 논문 쓰는 거 어떤 건지 아세요? 석사, 박사 써본 분도 계시지만 학사만 졸업하든가 뭐 제 친구도 고등학교 졸업 친구 많습니다. 저희 세대는 제 때는 대학 가는 게 20% 정도 갔다고 하니까 지금 뭐 6, 70% 얘기를 하니까 저는 대학을 다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전 무상교육 자거든요. 대학까지 공부하고 싶은 사람, 의지가 있는 사람은 의지도 없는데 하는 것 말고 내가 대학 공부를 하고 싶다 하면 저는 무상교육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교육이 이 나라를 이끌어왔고 이 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런데 무슨 얘기가 나오지? 까먹었어. 이따 다시 돌려보면 되게 후회하겠다. 뭔가 딴 생각을 하면 앞 생각이 저는 지워지는 그런 많은 사람 그렇긴 하지만 제가 좀 특히 그렇습니다. 제가 뭔가 트라우마가 좀 있어. 나중에 언젠가 말씀드릴게요. 되게 재밌어. 갑자기 딴 얘기를 하려고 그래. 이렇게 논문 쓰는 방법. 그나마 이게 생각나니까 다행이야. 머리가 돌리는데 그나마 좀 이렇게 한참 굴러가는 하드 디스크인데 SSD는 아니야. 정말 하드 디스크야 제 머리는. 금방은 안 나와. 근데 언젠가는 나와. 어딘가 밖에서 저장이 돼가지고 그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공부하는 거는 엉덩이로 하는 거니까 하루 12시간 좀 8시간까지 앉아본 적이 있어요. 옛날 독서실에. 일본 친구들은 독서실 안 갑니다. 일본 친구들은 집에서 합니다. 우리는 어디 가요? 독서실 가고 어디 가잖아. 나가서 공부를 해. 왜 나가서 공부해? 우리는 지금 한국에서도 이제 집에서 공부하는 자기 학습하는 거 경우가 많긴 한데 예전에 독서실을 갔으면 전 8시간 진짜 화장실 안 가고 치장기로 8시간, 9시간 정도 될 것 같아. 일부러 내가 얼마큼 버틸 수 있나 해서 8시간, 9시간 버틴 적이 있는 것 같아. 딴짓 안 하고. 근데 옛날에 저는 담배를 피웠으니까 고등학교 때는 말고 고등학교는 그 정도까지는 안 했고 아무튼 그래서 그런 얘기 많아요. 일본도 도쿄대, 동경대 들어간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했어요? 저요? 집에서 안 나갔어요. 이해가라 대마생 되시다. 이런 말을 해. 결론은 그러니까 뭐예요? 하루 종일 공부만 했다는 얘기인 거야. 희생을 한 거죠. 희생을 한 거보다는 그 친구들은 공부에서 재미를 찾은 거예요. 즐거움을 찾고. 하루 12시간, 13시간, 18시간 어떤 게 마지막에는 뭐 20시간씩 공부했다는 친구도 있는데 도쿄대, 동경대 들어가기 위해서 존경스러워.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뭐냐면 광기죠. 가벼운 광기, 즐거움이 섞여 있는 그 뭔가 나오니까 결과가 그래 계속 더 공부를 하게 되는 건데 세상에 공부를 나는 잘 못해 머리가 나빠. 이거 죄송해. 특정 소리 하지 마세요. 안 했잖아 니가. 네가 의자에 10시간 앉아있어 봤어? 하루에 14시간 공부해 봤냐? 해봐. 다 되지. 그렇죠? 그거를 깨달으면 되는 거야. 머리가 좋은 거 별 상관없는 거야. 저도 머리가 안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엄청 바짝바짝 그런 천재성은 없어요. 아니다. 조금 있다. 누구나 다 천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생각을 할수 있는 사람이 천재이기 때문에 발견할 수 있는 사람. 논문을 쓰면 논문 얘기해다 딴 얘기를 한다. 자꾸 쓸데없는 얘기해요. 저는 한없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시간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야 너도 너무하다 생각이 될 때도 있는데 그리고 동영상 앞에서 얘기할 때는 우리가 학교 학생들 수업하고 얘기할 때는 전혀 다릅니다. 느낌이 뭔가 컴팩트하게 딱 이 틀을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근데 학교에서는 수업 안 그렇잖아요. 잠깐 멈춰서 생각할 때도 있고 저는 3, 4분씩 가만히 좀 생각해보자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서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같이 이런 식의 반말 안 해요.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여기는 안 돼 그게. 근데 논문 쓰는 거 여러분 기초 논문은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어떤 주제를 잡는 거야. 오늘 나라의 노래, 국가. 영어로 뭐라 해야 돼? National Anthem이라고 해야 돼요. 발음 저 뭐라고 욕하지 마세요. 저 영어 발음. 근데 국가, 나라 노래를 이야기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주제를 잡는 거야. 나라 이야기의 국가란 무엇인가? 그것도 한국과 일본의 주제를 잡는 거죠. 여기는 좀 비교 연구가 재밌겠잖아요. 그래서 뭔가 다를까? 무엇이 다를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제를 잡았죠. 그 다음에는 결론을 일단 내주는 사람이 있고, 연역식, 규가식 다 들어보셨잖아요. 결론을 많이 공부를 해서 이런 거구나라는 결론을 낸 다음에 거기에 들어맞춰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해서 결론을 내는 거야. 아니면 여러 가지 자료들을 공부하다가 마지막에 결론은 이거구나, 이거네 라고 깨달음을 얻어서 결론을 내는 거죠. 근데 그게 어려워. 근데 저는 고백하건대 저는 많은 경우에는 많은 자료들을 읽습니다. 논문의 첫 번째는 그거에 관련된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자료를 모으는 겁니다. 지금은 얼마나 쉬워요. 옛날에는 되게 어렸어요. 일본에 제가 박사과정 할 때도 어떤 다른 대학에 있잖아요. 저는 kyushu 대학에 있었는데 저기 도쿄 대학이라든가 교토 대학이라든가 뭐 니인가타 대학이라든가 이 다른 대학에 도쿄 대학이라든가 여기에 자료가 있으면 요청을 하면 됐었어요. 그러면 한참 걸려. 복사 가지고 와요. 근데 부탁해본 적이 거의 없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주제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다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 공부해야 돼. 그 자료를. 뭐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그게 기초 자료인 거죠. 그러니까 선행연구 정리. 선행연구를 자기 나름대로 정리하고 결론을 내고 앞에서는 이런 선행 연구들이 있었다. 결론이 이런 거다라고 하고 자기가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런 게 좀 다르지 않아?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선행 연구들하고 내가 이게 다른 것 같은데 아니면 새롭게 뭔가 있는 것 같아. 이게 천재라고 하잖아요. 그게 천재성인 거야. 근데 그게 쉽나? 근데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서론, 본론, 결론. 그런 게 서론이죠. 앞에 자료를 선행 연구에 이런 게 있고 나는 이런 연구를 하겠다. 그 다음에 본론을 전개하는 거죠. A, B, C 이러 해서 보니까 이런 일본의 국가라는 주제에 대한 결론은 이런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결론을 마지막으로 이렇습니다라고 결론을 좀 멋들어지게 다른 사람이 읽었을 때 그런 것도 있었어? 라든가 그건 다르네? 두 가지입니다. 그런 것도 있었어. 뭐예요? 발견. 사람들이 못 보던 걸 발견하는 거. 또 하나 뭐예요? 다른 얘기를 하는 거. 1 더하기 1은 2인데 11이라고 너? 뭐야? 이게 놀라움이죠. 그렇죠? 그 두 가지를 천재라고 하는 거죠. 발견과 발명이라는 거. 없던 거를 발견하는 것도 그 천재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사과가 떨어진 만유인력을 그게 발견이지 창조인가? 원래 있던 건데? 그래도 천재잖아요. 아무도 그런 걸 느끼지 못하고 생각지 못한 걸 했으니까. 그래서 결론을 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본의 국가 키미가요. 저번에 딴 강의 얘기했는데 키미가 할 때 키미가요라고 그것도 앞에 처음에 키예요. KI인데 그걸 키미가요래. 키미가요가 뭐야? 키미는 사모님이 불렀던 노래나 가요냐? 그냥 천황의 노래는 뜻이다. 키미는 천황의 뜻이고 가는 일본의 가라는 말은 이 가란 말 말고도 의라는 뜻도 있습니다. 소유의 표현. 그래서 천황이 요는 대자를 써가지고 대들어갈 때 그래서 천황의 치세, 천황의 세상, 천황의 나라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는 천황의 세상이라고 보통 얘기를 번역을 하는데 뭐 특별히 할 일도 없긴 하지만 그래서 이번 생각해 보면 천황의 세상이라고 번역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키미가요면 안 돼. 키미가요가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혀 안 하다 갔잖아요. 무슨 키미가요? 가요인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키미가요 할 때 가요? 가요 무대 이런 식으로 그건 전혀 상관없는 말이죠. 갑자기 지금 무슨 생각인지 알았어요? 지금 녹음하는 거 제대로 하고 있네. 이렇게 쓸데없이 막 떠들다가 저번에 몇 번 제가 실수를 많이 하니까
덜렁이, 덤벙이 제가 그런 성격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런 일본의 천황의 노래, 일본 국가는 기미가요입니다. 천황의 노래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애국가죠. 두 나라의 국가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또 화면도 좀 보고 인쇄한 것도 좀 있는데, 인쇄하는데 제가 생각난 걸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막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것도 보면서 이번에 또 장애직 같은 거 어떡하지? 근데 결론을 첫 번 두 가지식으로 해서 결론을 딱 낸다고 한다면, 한국의 애국가는 과거의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본의 천황의 노래, 기미가요라는 이 국가도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재 어떻게 그 노래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불리워지고 있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현상이 중요한 거죠. 풋살이 현상도 아니고 이상이 제일 중요한 현상이 중요한 거다, 그런 얘기하는데 본질이 그런 게 아니라 풋살 얘기도 오랜만에 들어보네. 요새도 움베르토 에코 막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다 지난 그 유행, 아직도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 신문 뉴스 그런 게 에코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에코는 울림이 아니야. 움베르토 에코라고 있어. 근데 철학자들 그 현상, 애국가하고 천황의 노래, 천황의 치세, 기밀가요가 어떻게 불리워지고 있느냐, 지금 우리들한테, 일본인들한테, 일본 사람들한테,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애국가라는 건 나라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우상을 숭배한다든가 왕을 모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야. 그냥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길이길이 보존하자. 그 안에 이따 설명 좀 할 건데 좀 얘기 생각도 해보고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노래를 부를 때 내가 이 노래를 왜 부르지? 어느 나라의 왕을 찬양한다든가 누군가를 찬양한 노래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을 위한 노래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애국가는 그런 국가 공동체의 모두를 위한 노래라는 의미에서 보편성을 좀 획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본의 천황의 노래, 기미가요 같은 경우는 그 노래가 뭐냐면 결론은 천황을 길이길이 보존하고 모셔서 좋은 나라를 유지합시다, 그 얘기거든요. 결론은 일본 국민들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뭘 하는 거냐면 천황을 중심으로 한 나라를 길이길이 보존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그 노래를 부를 때, 우리는 애국가를 부를 때 가끔 뭉클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부끄러울 때도 있어. 쑥스러워서 크게 안 부르는 경우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조금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크게 부르시는 분들, 애국심에 넘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애국심이 뭔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지만은.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그 기미가요를 부를 때, 예를 들면 일본 야구를 하잖아요. 한일 옛날에 슈퍼게임 같은 게 있었잖아. 지금 진짜 그 얘기도 안 한다. 지금 세계 미국과 전부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럴 때 일본 기미가요로 노래가 울려 퍼지잖아요. 그럼 일본 사람들은 떼창을 하나? 나라의 그 천황이 되는 충성심이 이렇게 우러나서 감격을 하면 조금 가끔 뭉클하기도 하면서 노래 부를까? 부르긴 부르는데.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럴 때 다행히 뭉클할 때가 있어요.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을 위한 노래, 공동체를 위한 노래, 누군가를 우상하지 않는, 그게 애국가고, 천황의 세상, 기미가요 같은 경우는 천황 중심의 일본을 길이길이 보존하자, 그런 노래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A의 시선을 가지고 B를 보면 절대 안 됩니다. A가 B를 볼 때는 A가 B의 눈을 가지고 B를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해가 잘 안 되죠. A가 내가 나만의 가치관 그런 걸 가지고 B를 판단하는 거지, 내가 왜 B가 돼? 그런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그러면 갈등과 뭐라고 할까, 대립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결론은. 왜? 나랑 다르니까. 나는 다른 건 틀린 거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다른 게 틀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B의 눈에서, 내가 A인데 B의 눈에서 B를 보는 거야, 한번. 그게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쓸데없는 얘기고. 자, 하여튼 이제부터 그런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국가하면 한국에서는 몇 가지가 있어요? 국가. 제가 예를 들면 컴퓨터에 입력을 한다고 칩시다. 그럼 국가를 치면 뭐가 나와요? 응? 월드컵, 국가. 그럼 뭐예요? 국가 순위한다면 뭐가 나올 것 같으세요? 나라, 네이션이 나오죠. 근데 국가에는 아까 말했던 나라의 노래한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에 우리도 국가라는 한자어니까 동음이어잖아요. 그래서 좀 헷갈릴 때도 있어.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의 국가, 국가라고 있습니다. 국가라고 있는데 여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 하나는 네이션, 국가. 그 다음에 또 하나 네이션 앤썸이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발음해야 잘 모르겠어. 몰라도 돼. 노래, 나라의 노래, 국가, 국가. 또 하나는 국가, 국화가 있습니다. 나라의 꽃. 일본 발음은 세 가지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아재 개그 해가지고 동음이어가지고 장난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일본도 똑같아. 옛날에 박사 세미나 제미에서 보면 일본 그 친구는 박사 과정이면서 나이가 저보다 좀 그 당시에는 많았었는데 거기도 즈크 이제 대입 그 뭐죠 이렇게 입시학원 강사를 이렇게 자기 아르바이트식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얼마나 그 동음이어가 말장난을 잘하는지 많이 하는지 가끔 수업에 나오긴 했는데 맨날 넣지 않았어 그 사람. 한국이나 일본이나 똑같다 아직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많이 하니까 그것도 재미는 없더라. 하여튼 국가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주제 자체가 정말 쉽습니다. 우리나라 만세, 전황님 만세 이렇게 하는 거거든 결론 둘 다. 근데 참 쉬우면서도 되게 어려워요. 또 감정을 건드릴 수 있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래서 조심스러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지 않는 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에 우리 누구누구를 만날 때 국내에서도 정치 얘기 또 그다음에 무슨 얘기지? 정치 얘기하고 또 하나 뭐 있지? 무슨 얘기는 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기피해야 돼. 사람하고 이렇게 평온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면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렇다고 뭐 안 하고 살 수가 있나? 자기 뜻에 표력하는 것도 괜찮고 서로 갈등하는 게 인간 세상이기 때문에. 근데 이 주제를 제가 나중에 텐노, 천황 얘기도 할 겁니다. 지금 이쪽 어디 채독책 전책도 많아요. 천황 얘기는 언젠가 해볼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사한 것도 되게 많습니다. 저는 제가 옛날에 이걸 다 버리려고 생각했던 이유도 그게 어찌 생각해 안 버린 게 다행이긴 한데 유튜버의 생각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튼 이 두 나라의 국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한 10분 지났을 것 같아요. 말 늘리는 데는 저는 그 재능은 있는 것 같아.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네. 싫어하는 사람 많은데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는 포인트만 딱 집어주면 좋을 텐데. 근데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일본의 왕이 있잖아요. 텐노인데 천황인데 그러니까 뭐 황제만한 거야. 황제급인 거야. 천황이란 그 이름 자체는 왕이 아니니까. 우리 왕이잖아요. 천황이 뭐 옛날에 여러분 만세란 말 이따 나올 텐데 이런 대한민국은 만세 하잖아요. 만세란 말이 쓰지도 못해요. 조선시대에는 고종 때까지도. 왜? 만세는 누가 써요? 중국 놈들이. 중국 황제가 쓰고 우리는 뭐래? 천세라고 했잖아. 그런 진짜 먹 같은데 일인데 노예였던 거예요. 노예. 노예보다는 굴종하면서 사는 삶, 국가. 그러니까 나라가 발전하나 굴종 속에는 발전이 없습니다. 굴종은 굴종에서 그칠 뿐이에요. 노예는 노예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왕이 있는 나라, 우리는 왕이란 여러분 지금 세대 사람들은 왕? 고종, 고순, 철종, 고종, 순종 이렇게 생각하면 또 왕이 있다고? 꿈에도 생각 안 드시죠.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국민의 주인인 나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왕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살아있는 신, 현인신, 아라히토가미라고 했거든요. 현인신. 실제로 살아있는 이 신의 자손이었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일본. 근데 만세 얘기라고 하잖아요. 지금 천황이 계속 한 대로 이어졌다는 남계라고 하는 남자 피로 해가지고 여자 천황도 있긴 했는데요.
그런데 세상에 왕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40개국 이상은 될걸요 아마? 우리가 아는 거 일본, 태국도 왕이 있죠. 동남아도 꽤 왕이 많습니다. 스페인도 왕이죠. 스페인도 왕이 있어. 그 다음에 덴마크도 왕이. 덴마크 여러분 햄릿이 덴마크의 왕자잖아. 덴마크는 아직도 왕이 있어. 거기 햄릿이도 나올 수 있어. 아이씨 진짜. 근데 아프리카도 왕이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왕국이 40몇 개가 42개인가 된대. 어떤 신문 기사에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 독재국가 얼마 많은지 아세요? 응? 여기 나오는 건 이 독재국가도 강경 독재, 진짜 독재국가. 김정은이나 이 새끼나 푸틴이나 시진핑 독재지. 아니면 이런 애들처럼 그 강경 독재 49개국이 된답니다. 그리고 온건 독재, 여러분 그 튀르키, 에르도안 이 정도로 이 온건 독재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27개국, 그럼 74개국이야. 민주주의 국가 몇 개인지 아세요? 우리는 다 민주주의 국가 같죠?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니까 63나라밖에 안 됩니다. 200몇 개국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애국가가 전 국민의 이 네이션 스테이트 뭐 이렇게 넘어가고 갑자기 그 생각이 옛날에 대학원 때 이 서울대 국문과에 김익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뭐 대단한 거 얘기할 줄 알았더니 네이션 스테이트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내가 막 뒤지는 하여튼 시험이 돌아가셨으니까 아무튼 그때 좀 화가 났어.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이걸 들으려고 그 수많은 그 대학원생 학부생들이 모였나 정말. 하여튼 이 세상이 민주주의가 주가 된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구라는 이 동네는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표준이고 미국이 표준이고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일본이 왕을 모시고 태국이 왕을 왕 앞에 가지고 기어가지고 이렇게 한다잖아. 이제 태국 사람한테 뒤지게 맞겠다. 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이 왕이 있는 나라도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왕국, 그다음에 독재주의, 독재국가들이 그렇게 많은 걸 생각하면 특별한 일이 아닌 거예요. 특별한 일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특별한 일이 아닌 겁니다. 뭐 입헌군주주의에서 실제 왕이 권력을 휘두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우리 옆에서 생각해보세요. 일본은 왕국이고 북한은 그 다음에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중국도 그렇고 대만이야 그나마 남편이고 동남아도 왕국이 많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우리 대한민국 같은 민주주의는 되게 드문 나라인 거예요. 생각하면. 나라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라는 것도 되게 특이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뭔가 일본 왕국이라는 게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조금은 뭐라고 할까 특이한 게 아니야. 세상에 그런 나라 많아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제 국가 얘기에다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자, 근데 여기서 쓸데없는 얘기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딱 던져볼게요. 대한민국 사람은 애국가를 부를 때 이렇게 자랑스럽게 큰 소리로 우렁차게 부를 수 있을까요? 일본 사람들은 천황의 세상이라는 키미가요를 모두 모여서 자랑스럽게 우렁차게 즐겁게 행복하게 부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답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 그렇죠? 사람마다 다를 테지만 그 정도로 생각한다면 아니다. 정도를 따질 수는 없겠다. 조사를 해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위한 노래이기 때문에 큰 소리를 부를 수 있을까? 자랑스럽게. 근데 일본 사람들도 우리 입장에서 천황이라는 하나의 절대자를 위한 그런 나라를 위한 찬양한 노래이기 때문에 그냥 싫으면서도 억지로 부를까? 아닌 것 같아. 이 친구들도 가슴 뭉클한 친구도 있고 그런 겁니다. 일본은 우리의 우위랑 좀 다르니까. 텐노헤이카 반자 천황폐하 만세 하고 있는 애들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애들이 이 일본 우위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되게 웃긴 일이야. 왜 우익이 일본 좋아해? 그 되게 웃긴 일이야. 아무튼 그러니까 우익이 아닌 거지. 하여튼 쓸데없는 얘기고 그건 그런 얘기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 국민과 국가를 위한 애국가, 그리고 왕과 그의 나라를 위한 노래 정도의 기본적인 그런 차이는 있다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어느 게 더 우월한, 민주주의가 우월한지 이 뭐죠, 왕권 입헌군주제의 그게 우월한지는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은 당연히 민주주의 체제가 훨씬 우월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왕국이 그렇게 아직 남아있고 그 다음에 독재국가가 그렇게 많다는 얘기는 민주주의라는 자체가 이게 궁극의 세상의 모습이 일 수도 있겠지만, 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 요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 같은 인간도 있지만 나랑 전혀 다른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제 주변에도 많잖아요. 또 비슷한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 전혀 다른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 가지 다양성 속에서 있는 것이지, 그게 어떤 가치 판단, 가치 판단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 정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애국가와 천황의사 키미가요를 생각해 본다는 게 이번 강의의 주제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서론이 얼마나 긴지 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좀 반성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런 게 있다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더 가볼까요? 자, 먼저 그러면 그다음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먼저 애국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니다. 애국가에 대한 건 뭐 특별히 할 것도 없고, 그거에 대해 역사적, 사실적 그런 얘기 할 제가 상황은 아니니까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천황의 세상 키미가요란 일본의 국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얽힌 현상들, 뭐 왜 어디서 가사가 나왔고, 그다음에 뭐 작곡을 누가 했고, 뭐 이런 절차 같은 경우, 그리고 일본에 국기국가법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은 국기법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법으로. 국기는 태극기라는 거. 그래서 개항하고 뭐 그런 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태극기는 애국가는 법률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애국가는 법에서 규정한 게 없습니다. 그냥 서울이 관습적 대한민국의 수도다 하는 것처럼 관습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가다라는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국가를 안 불러도, 이따고 여기서 무시해도 아무런 처벌 규정도 없습니다. 애국가 안 불러다가 처벌해요? 누가? 때때무서 미친놈 아니야? 그게 미친 거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애국가를 누가 있다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해서 너 왜 안 불러? 처벌! 돼요? 근데 일본은 국가국기법이 1999년에 생겼습니다. 제가 일본 유학 가기 1년 전인데 학교 강의 이제 2년 차 옛날에 저희 외대 그 글로벌 캠퍼스에서 그때 수업을 했었습니다. 너무너무 제가 좋았을 텐데 근데 일본은 그 해 1999년에 국가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졸업식, 입학식, 그런 행사들에서 국기를 개항하고 그다음에 기립을 하고 국가를 부르는 게 선택이 아닙니다. 법률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벌도 있습니다. 처벌은 뭐 이렇게 감옥에 보내는 건 아니긴 한데, 특별하게 이렇게 교직원이라든가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실제 그 얘기 좀 이따 나중에 그 얘기도 이렇게 더 섞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애국가 얘기를 좀 하고, 그리고 일본 천황의 세상 키미가요를 얘기를 좀 풀어가고 마지막에 결론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이었단 말이야. 서론, 조롱, 일본 하시가키라고 하는데, 조롱이라고 해도 되고 조 서만 해도 써도 괜찮습니다. 논문 쓸 땐 그런 것도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 논문 쓰신 분들 아니긴 하지만 하여튼 나중에 일본어 논문을 어떻게 쓰는가 그것도 강의 한번 할 생각이 있는데, 되게 재밌습니다. 연습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주장을 하고 위해서는 이 논문식을 만들어야죠. 자, 아무튼 먼저 우리 애국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국기법 있는 거 아세요? 한국에는 국기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있는데, 애국가는 아까 말한 것처럼 헌법 법률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냥 아까 말한 관습적인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강요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율적인 거죠.
애국가를 부르는 얘기는. 진짜? 애국가를 안 부른다고 누가 눈치를 주거나 하지는 않죠. 그렇죠? 우리가 느끼는 거 뭐야? 저 양반은 노래, 그걸 저렇게 큰 소리로 우렁차게 부르 그렇게 느낄 때는 있잖아요. 그 정도 느낌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애국가라는 것 자체가 누군가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 나라를 사랑하자, 나라는 전체 국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동체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애국가 누군가를 숭배하거나 미화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국가를 부르는데 별로 주저함이 없어. 꺼려야 할게. 거기 하느님은 누구냐 그 생각해 볼 얘기하지만은 근데 우리가 애국가가 있기 전에 조선 왕조 망하기 전에 고종 마지막 때 무렵에 뭐가 생기는 이 독일 사람 에케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일본의 기미가요를 편곡한 사람입니다. 에케르트라고 독일 사람인데 이놈이 뭘 했냐면 조선에 왔어. 그때 와가지고 뭘 했냐면 대한제국 애국가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 상제께서 옥황상제 말하는 거겠지. 가사는 걔가 쓰지 않았겠지만 우리 상제께서 보화사 우리 임금 만세 그런 얘기야 결론은. 근데 여러분 지금 그 얘기를 가지고 애국가를 그게 애국가다 그리고 우리 고종 임금님을 위한 노래 부르고 싶으세요? 안 불러. 우리는 야 내가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주권이 국민이 있고 국민을 위한 나라에서 임금을 위한 노래 부른다고? 무슨 소리야? 라고 되게 화를 낼 거예요. 지금 같으면 상상도 안 하지 한국 사람들은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노래가 결론은 뭐 일본에 의해서 왕이 망하게 했지만, 그러니까 그 왕조는 자기를 지키는 힘도 없었을 뿐더러 국민을 지키는 힘도 없었던 거야. 국민을 지킬 힘도 없었을 뿐더러 자기를 지키는 힘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한국도 애국가 많이 생겼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의 국가의 주인공이 이제 어떤 절대자라든가 통치자라 해서 국민 전체로 바뀌었다는 거. 그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긴 한데 아닐 수도 있지. 어떤 사람은 독재가 좋아, 어떤 사람은 왕이 있는 게 좋아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뭐 한국이라는 입장에서는 아마 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성립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애국가는 뭐랄까 마음에 들지 않는 유쾌하지 내용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작곡가 뭐 다 나중에 변절해서 친일 행위를 했다는 거. 작사가는 잘 모르죠 사실은요. 윤치호인데 윤치호가 실제로 확실히 이 작곡을 했는지는 확실히 이렇게 단정되지 않았습니다. 결론 이 사람 나중에 친일 임명사전에 올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작곡가 안익태. 얘는 나치 찬양도 하고 그랬잖아. 독일 가가지고 이런 얘기는 뭐 할 건 아니고 그런 친일도 하고 나치 찬양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 시대의 그 사람 입장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실제 그 사람 입장에 대해서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친구가 어떤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했을까. 아무튼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애국가를 작곡한 사람이니까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의 젊은 세대 같으면 잘 모를 거야. 근데 요새 졸업식에서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 내 친구야 부르세요? 제가 우리 올해 갔을 때 이 졸업식 노래 안 불렀던 것 같아 아이들이. 안 불렀어. 이런 노래 안 불렀어. 뭐 여러 가지 공연도 하고 행사를 하긴 했지만 그것도 안 부르는 것 같아. 근데 예전에 제가 어릴 때 그때 애국가가 있잖아요. 동해물과 백두 이게 아니라 그때 제가 어떻게 불렀냐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때는 몰랐어요 저는. 근데 나중에 조금 왜 내가 애국가를 알지? 속비로는 이 노래가 왜 두 개가 똑같지? 그게 헷갈린 적이 있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같아 아마도. 근데 결론은 이 애국가 처음에
올드는 뭐라지? 올드랑 사인인가? 그 어느 나라의 그 노래를 음을 따가지고 한 거잖아요. 처음에는. 그래 나중에 아네이테가 그렇게 작곡을 새로 한 건데 특별히 다 나이 든 사람들은 그 노래가 그렇구나. 애국가도 있나 그렇게 불렀다고 하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뭐라고 할까? 음악을 할 그 시대에 초기에 그런 음악을 할 그 힘도 없었던 거잖아요. 음악가가 있었겠나 뭐 음악하는 사람 없었겠죠. 궁중음악하는 사람은 그 시대에 있었을까? 그런 역사를 잘 모르니까 저는 그런 거는 아무튼 뭐 그런 출발에 어쩌면 되게 씁쓸한 노래. 가사는 되게 좋긴 해. 지금은 좋은 모양이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렇고 뭐 작사가는 그렇고 그 작곡은 그렇다 치고 작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윤치호가 만들었다고 얘기하긴 하는데 제가 이렇게 쭉 여러 가지 보면 결론은 여러 사람 손에 의해서 왕을 찬양한 가사도 바뀌기도 하고 계속 바뀐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 손을 타서 김구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여러 사람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신처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지금의 가사로 다듬어졌다는 어쩌면 공동 작업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애국가는 공동 작업을 통해서 작사가 되었다, 가사가 만들어졌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어느 나라에 옛날에 어떤 그 음악가가 한국에 60년대, 70년대 와가지고 지들 다 노래하고 똑같다고 그래가지고 막 불평을 했대. 근데 제가 이거 좀 들어봤어. 그랬더니 안 비슷해. 앞에서 보면 처음에 좀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하나도 안 비슷해. 아무튼 그 음악적으로 음악한 사람 보면은 뭐 음계 이동이라든가 뭐 그런 게 좀 비쌀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런 사연을 가진 애국가는 다 아시잖아요. 중요한 거는 이 애국가가 이 지향점 누구를 위한 노래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뭐 가사도 이렇게 막 하루 종일 하는데 어떡하지? 애국가도 끝나면 어떡하지? 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 하느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있잖아요. 만세란 말이 있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만세는 우리 고종 대한민국 대의정권이 한국에서는 이 한반도에서는 쓰지도 못하는 말이었어요. 중국 황제만 쓰는 말. 일본에서 썼어. 일본 애들은. 그리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더란 말 있잖아요. 동해물이 다 말라버릴 때까지. 그 다음에 백두산이 다 없어질 때까지. 결론은 영원하다는 얘기지. 이게 다 없어지고 물이 마를 일이 있나. 지구가 폭파되면 마르는 건데 그럼 우리 인류도 끝나는 거니까. 그다음에 여기 오랜 그 역사가 이어지기를 바라는 느낌은 일본 그 천황의 역사가 오래 이어지기를 바라는 비유가 좀 비슷해. 이따 일본 천황의 세상 키미가요 내용을 보면서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여기 참 마음에 드는 게 하느님이 보호하사란 말이 있어요. 하느님 여기서 예수님일 수도 있고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느님이란 그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왜 한 나라의 그 운명이라는 거를 이런 뭔가 알지 못한 절대자라는 걸 상정하고 있다는 거. 그거는 뭐랄까 어떤 그 하느님은 신인가? 절대자인가? 그런 거겠죠. 뭔가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존재.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긴 합니다.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거지 뭐 어떻게 저도 열심히 불러. 그리고 우리나라 만세할 때 만세란 말 같은 경우는 이제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중국 애들만 쓰냐? 그것도 참 슬픈 일이죠. 중국 황제가 만세를 중국 애들 만세를 쓰니까 우리는 천세를 써야 된다는 한숨이나. 아무튼 그리고 우리가 만세 삼창도 있잖아요. 이 얘기 나온 김에 대한민국 만세, 대한독립 만세, 만세 하잖아요. 3번 하는 거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면 이게 만세 삼창이 일본에서 나온 거야. 천황폐하 만세할 때 텐노의 해가 반자 지금도 하고 있어. 지금도요. 일본에 그 신년에 무슨 뭐 이 천황이 그 베란다에 나와서 쭉 늘어서 있고 황족들이 밑에 국민 일본 신민들이 쭉 모여가지고 일장기 막 흔들면서 텐노에가 반자 이렇게. 그다음에 일본 정치가들이 무슨 행사가 국가 행사가 있어요. 텐노에가 반자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하나? 일본은 반자 이렇게 하잖아. 다른 나라구나 여기는. 우리는 다른 나라구나. 그럴 때 확실히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무튼 뭐 1절에 뭐 특별한 거 없으면 하여튼 하느님의 뺏을겠어. 하느님 뭐야 그냥 우리끼리 하자고 하지. 그다음에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들은 듯 바람 소리 불변하면 우리 여기도 얼핏 들으면 저 소나무가 우리는 소나무가 이렇게 껍질이 갈라지잖아. 이렇게 느낌상 그게 철갑지게 표현한 것 같은데 근데 바람 소리에 불변한다는 얘기였어. 그러니까 바람 소리가 불변하는 거야. 소나무의 그 철갑을 들은다. 소나무가 불변하는 거야. 근데 결론은 바람과 서리를 맞아도 저 소나무는 불변하지 않는다는 얘기 같아요. 그러면 소나무처럼 변하지 않는다 얘기하다. 이게 어려워. 이 자체가 이해하기가 아무 생각 없이 부르고 있었는데 이렇게 그런 소나무처럼 안 변하는 게 우리의 기상이라는. 한자의 질곡에 정말 벗어나지 못하고 사람들은 기상이란 말을 얼마나 어려운지 말았어요. 그냥 대충 기상이란 말은 남아의 기상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대충 알 것 같긴 한데 정말 어려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남산이란 말이잖아. 남산. 뭐 한양의 수도고 조선의 그때는 한양이 그다음에 지금 서울이니까 남산이 보일 만한데 일제 시대에 가사가 가사를 지정한 게 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가사도 어렵고 근데 북한산도 있고 도봉산도 있고 그 시내 보면 보이잖아. 멋진 보일 때가 있잖아. 그거야만 안 좋을까? 근데 왜 남산이었을까라는 생각. 근데 우리가 태평양전쟁 45년 끝나기 전까지 여러분 남산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응? 신사가 있어요. 남산 신사, 난잔 진자라고 해가지고 엄청 큰 게 있었습니다. 남산 신사가 있고 조선진국, 조선신궁도 있었어요. 뭔가 이렇게 거기가 그런데 왜 근데 남산을 했을까? 그냥 제가 이번 강의 준비하면 좀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해가 좀 안 가. 하여튼 서울에 있는 큰 산이 남산 타워가 있으니까 서울 타워, SBS 타워. 아무튼 그 3절 보시면 우리는 4절까지 있죠. 일본의 천황에 있었던 기미가요는 1절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는 2절까지 있는데 1절만 부릅니다. 아무튼 3절은 가을 하늘 공활한데 가을 하늘이 공활이란 말 아세요? 공활? 공은 빌공자고 하늘이니까 활자 아세요? 이렇게 이게 활자가 뚫린 골짜기 활인가 그래. 골짜기가 팍 뚫린 것처럼 활 그거야. 비어 있고 뻥 뚫리는 거죠. 공활하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가을 하늘이 아주 넓게 뻥 뚫려 있는 거야. 되게 어려워. 공활하다는 말. 높고 구름 없이. 구름이 없는 거네. 확실히 뻥 뚫리는 거네요. 그렇죠? 가을 하늘. 그런데 근데 갑자기 밝은 달이 나와. 밝은 달. 이 가을 하늘 밤에 본 거구나. 그렇죠? 이게 끊어진 얘기가 아닌다고 하면 앞에도 이어져 있기 때문에 2절도 앞 구절하고 뒷 구절이 가을 하늘이 구름 없는 그 하늘에 뜬 밝은 달이 우리 가슴이래. 일편단심. 또 일편단심이라고 하네. 옛날에 많이 쓰는 말이죠. 일편단심일세. 한 마음일세 하면 안 되나? 그죠? 한 마음으로 오로지 하나의 마음 가지고 그것도 그렇고 뭐 보호하다. 보호도 어려운 말이잖아. 우가 천우신주자 도우루자인데 보호하다. 도울보자. 도우루자. 그렇겠죠? 기상행도란 말도 어렵고 공활도 어렵고 일편단심 뜻은 아무튼 그런 것게 3절이고 그 나쁘지는 않아 그래도. 그리고 4절은 이기성과 이맘으로 충성을 충성 유기적 잔재가 여기도 남아있는 거야. 그리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마지막 구절이 저는 최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애국가에서 전부 다 한글이잖아.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다는 말도 얼마나 좋아. 나라 애정하세. 그럼 얼마나 화가 났겠어. 그죠?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정말 어려운 건데 이게 어려운 일이죠. 누구를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사랑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나? 쉽게 안 되는 거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럼 그렇게 많이 유연하겠어? 안 하지. 그리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마지막에 그래 후렴이 있는 거.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산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라 돼 있는데 무궁화 무궁화 얘기도 많이 했으면 해갖고 할 거고 또 왜 삼천리야? 이 어떤 뭐죠?
만세삼창하는 거 하지 말라는 그런 글을 제가 신문 기사를 좀 봤습니다. 이거는 교수님이 어느 학생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어떤 법 무슨 그 관련 대학 선생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일본 애들이 삼을 엄청 좋아하는데 삼천리도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무튼 후렴은 뭐 대한 사람 대한으로 해가지고 대신 여기서 대한 사람이란 말도 조금 마지막에 보편적인 공동체를 지정하지 않고 있다가 그냥 한반도에 사는 사람만 아니다 대한 사람이라 지정한 거는 나쁠 수도 있고 안 나쁠 수도 있고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뭔가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길이 보전하세 온전하게 유지합시다 그런 뜻인 건데 뭐 넘어갑시다. 자 여러분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어떤 행사에서 특별하게 뭐 궁극주의를 부추긴 것도 아니고 왕을 찬양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호전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죠. 호전적인 게 어떻게 있어? 대한민국 애국가에 들고 가가지고 어디 나라 침략한 적이 있어? 어떤 적이 있어?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잖아.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들 여러분 애국가로 전해를 고향에서 전해를 쳐들어가서 뭐 합시다.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뭘 위해서였어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나라의 자주성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천황이 있어요. 김여가역은 초콜릿 다른 위상이 다른 건데 틀리다는 얘기 아닙니다. 다르다는 거. 애국가를 그리고 여러분 애국가를 부르자면 분위기를 봤습니까? 봤나요, 여러분? 안 부르면 입을 가만히 닫고 뿌르퉁한 얼굴이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저 친구 뭔가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나 생각하지. 저 친구가 국가에 반역을 하기 위해 국가에 물어나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지.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애국가를 안 불렀다 해서 혼내지도 않습니다. 누가 혼내? 그죠?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게 애국가의 특징 중에 하나인 거야. 그거 가지고 뭐 나쁜 짓을 했다든가 내세워서 그래도 안 나온다고 처벌을 한다든가 처벌했다? 애국가를 안 불렀다고? 그게 기사가 되지 그러면 미친놈이냐고.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고. 그렇죠. 그리고 공동체의 단결이 기본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안 부를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안 불러도 돼. 안 부를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안 불러도 뭐가 아무 말 얘기 안 하고. 그리고 법적으로 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국가를 행사나 졸업식이나 뭐죠? 군대 들어갈 때나 근데 애국가를 안 불렀다고 해가지고 들어갈 때가 아니야. 가서 애국가 부를 때가 있습니다. 훈련소에도. 때리고는 안 하잖아. 더 큰 소리를 불러 이 새끼야. 그 얘기도 안 해. 다 큰 소리 불러. 그런 저항이나 반발이 없으니까 뭐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사람들한테는 이 땅에 한번 이 남쪽 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공동의 합의해서 암묵적으로 다 합의된 노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거죠. 그 나라를 통해서 아름다운 나라 잘 갖고 나가서 좋은 나라 만듭시다. 그리고 독립의 기원도 기상도 높이고 과거의 그 비참했던 모습을 다시는 겪지 맙시다 같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권력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 위해 어떻게 만약에 희생을 한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그럼 국민을 나라를 위해 전부를 위해서 희생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 공동체에 대한 희생인 의미에서는 흠을 잡을 데가 없는 거죠. 애국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한 거죠. 대한 사람에서 뭐 약간의 민족이니 핏줄이니 뭐 그런 게 뉘앙스가 조금 있긴 한데 그래도 그냥 대한 사람 귀한 사람도 뭐 부를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사람 대한 사람이 되는 거니까. 우리는 대한 외국인이라고 하나요? 그러면 안 좋은데. 아무튼 자 오랜 시간 걸쳐서 그리고 애국가를 바꾸자고 하는 얘기도 좀 있었잖아요. 새로운 둘 다 친일파에 든다다가 그런 옛날에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슬픈 상처죠. 그래도 그 사람들 다 친일 인명사정 올라오고 어느 정도 단죄를 받은 거니까 우리 윗세대 그리고 저희 세대 다음 세대 그리고 새로 이제 이 세상을 이끌어갈 우리 다음 세대들도 전체 공통적으로 알고 있고 부르고 있고 머릿속에 공통적인 이야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바꿀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바꿀 필요가 없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자, 이게 제가 지금까지 말한 애국가, 우리나라의 노래에 대한 얘기입니다. 잠깐 좀 화면 돌아가는지 봐야 될 것 같아. 안 돌아가면 어떻게? 50분을 60분을 얘기했네. 어떻게? 자, 여러분 이어서 제가 자라든가 이런 말을 버리려고 노력하는데 안 돼요. 수업할 때도 입에 뱉네. 아무튼 자, 여러분은 이어서 가보도록 합시다. 이어서는 뭐라 하면 일본의 국가. 일본의 국가가 있죠. 그럼 국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옛날부터 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국가가 있었어요? 일본의 에도 시대 국가가 있었나요? 있었어요? 오이씨, 있었다고? 아시죠? 국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라는 한자, 나라의 국니노 가, 웃다. 국가라는 일본어로 하면 국가인데, 국가라는 말 자체도 1880년대 전후 10년 그 전 1870년, 80년 그 사이에 만들어진 일본에서 만든 말입니다. 국가라는 말. 모르셨죠? 국가라는 나라의 노래는 한자어 자체도 일본 애들이 만든 말입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왜 유럽에서 이제 메이지 되면서 문물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메이지 초기 역사 강의 보세요. 보면 외국에서 사람들을 엄청 많이 불러들였습니다. 건축하는 사람, 음악하는 사람, 도쿄다 그 당시에 지금의 동경대 도쿄다의 예산의 3분의 1인가가 그 사람들이 임금을 지불했을 정도였습니다. 나중에 다 바꿨지만 일본 사람으로. 그러니까 받아들일 때 그 인재들을 엄청 많이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 중에 독일에서 처음에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에 이름이 생각 안 나. 어떤 사람이 이 음악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일본에는 얘는 이 나라에는 국가가 없네. 이러면 국가는 뭐 하는 거예요? 국가는 뭐 하는 언제 됐어요? 예식을 할 때 외교의 장에서 자기 나라를 그럴 때 국가를 틀어놓고 이 예식을 치르는 거잖아요. 원래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날 일본에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제안을 해서 웨이 정부에 그래서 가사를 받고 이렇게 자기가 작곡했는데 정말 불평했대. 그 호평을 받지 못했대. 처음 그 영국 애가 작곡한 친구는 그래가지고 한자 묻어놨다가 나중에 8,800 그 에케르트라는 독일인이 원래 그게 일본적인 의미 있거든. 가락이 있는 거를 그 서양 음악 쪽 가지고 같이 합쳐서 만들어진 그 국가라고 합니다. 우리도 나중에 그 에케르트가 와가지고 아까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대한제국 애국가를 이 키미가요 천황이 세상을 편곡한 이 친구가 와서 그 대한제국 애국가를 만든 겁니다. 이 친구는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돈을 벌었네. 그렇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생각해보니까 세상이 반대쪽으로 와가지고 일본, 그 조선 돌아다니면서 그걸로 한 사람이니까 대단한 사람이네. 아무튼 일본의 천황의 세상 기미가요를 얘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 아까 우리는 애국가는 뭐죠? 법률로 규정이 된 게 아니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일본의 국가는 법으로 규정이 되어 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죠. 1999년에. 그래서 국기 국가법 이따 좀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자세하게. 거기에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국기 히노마라 앞에서 기립을 해야 되고 기립한 다음에 이 키미가요 천황의 세상의 노래를 세이쇼라고 하는데 같이 부르는 거죠. 재창하는 게 법률로 강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처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뒤에서 선생님 어떤 교장 선생님들이었었는데 어느 동네 잘 모르겠다. 소송됐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들이 퇴직을 하고 이제 재취업을 하는 거잖아요. 월급을 조금 받고 학교로 그런 게 지도가 있었나 봅니다. 취직하려고 다 신청을 했더니 니들 옛날에 기미가요 천황에서 안 불렀지? 안 불렀으니까 재취업 노라고 도쿄도 동경도 거기에서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1심, 2심에서는 선생님들이 이겼는데 3심 그 최고재판소 우리말은 대법원인데 거기에 3심에서 패소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취업이 다 물 건너갑니다.
국기국가법이 생긴 그 영향도 있는 건데 일단 좀 더 설명드릴게요. 아무튼 그러니까 법률로 국가가 강요하는 노래가 되어 있다. 그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지역에서는 어떤 졸업식이든 입학식이든 혹시 그 노래 김희가요를 천황의 노래를 부르게 된 세상이라는 노래를 부르게 된다고 하면 20%가 부르고 나머지는 안 불렀다고 합니다. 기립하지 않는 친구도 있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저항을 했었는데 그때는 왜 저항한 거예요? 천황 숭배의 노래잖아. 그 노래가. 이따 설명드릴게요. 금방 나와요.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천황의 나라하고 천황의 나라가 길이길이 보존해서 하는 노래를 내가 왜 불러? 반항을 하는 거죠. 지금은 그렇지 없어. 그 경향이 다 사라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일본은 반항할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일본의 천황의 세상에는 김희가요가 일본 국가와 그리고 일본 사람들의 그 아이덴티티 결론은 행사에서 졸업식이든 어디서든 부른다는 얘기는 내가 그거를 수용했다는 얘기잖아요. 부르겠다고. 정체성을 인정한 거지. 나는 이런 나라에서 이런 국민으로 살 거야 라는 거잖아. 그리고 이 국가라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그 나라의 근본 사상인 거예요. 정체성. 일본의 정체성 뭐야? 상징 천황이 지배하는 게 천황이 상징으로 국가의 통합에 힘이 되는 거. 그거잖아. 옛날에는 살아있는 신었었는데. 내용을 좀 볼까요? 일본의 국가는 김희가요. 천황의 세상이라는 노래입니다. 자, 이게 원래는 여러분 고킹 와카시. 제가 고킹 와카시 고궁 일본 노래 와카집이라고요. 제가 그 하시가키 서문을 제가 만화조인가 카나조를 강의해 놓은 게 있어요. 벌써.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그 제목이 지금 생각 안 나네. 그러니까 고킹 와카시 카나조 카나로 쓴 이 옛날에 천황의 명령에 의해서 쓰여진 일본의 고전 시가집 고킹 와카시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게 912년에 그 전에 천황이 명령을 해서 912년에 편찬되어 나온 책인데 거기에 이게 뭐죠? 가노우타 보통 축하할 때 하가 해가지고 축하하는 노래에서 가까라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가노우타 축하하의 노래 축하하는 노래 첫 번째 노래입니다. 여러 사랑 노래도 있고 계절 노래도 있고 이렇게 장르가 처음부터 나눠져 있습니다. 되게 일본이 자라나는 고전 시가이기 때문에. 근데 누군가를 장수를 하든 뭐 하든 오래 살기든 그걸 축하하는 그 기원하는 노래 중에 첫 번째 노래입니다. 이게. 근데 여기는 요미비토 시라즈, 요미비토 읽은 사람. 여기 읽을 독자 쓰기도 하고 읊을 영자 쓰기도 하거든요. 읽은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거. 한국말 뭐래? 뭐지 우리 문명 시간이 뭐야? 아이씨. 지은이를 모르는 거 뭐라고 하죠, 우리? 무제가 뭐야? 무제가 이씨. 무명시 아니에요? 지은이 미상 하면 되겠다. 이게 그런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김희가요 가사를 지었는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비상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근데 이 지은이가 모른다는 이 와카 중에는 와카에 대한 이해도 필요한데 여러분 넘어가고 와카는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 와카라는 거는 5757제 31글자입니다. 그거를 일본 고전에 사실은 일반 사람이 짓는 시는 아니에요. 귀족, 천황가, 그러니까 그런 지배계층이 그 시대 옛날 시대는 글을 쓸 줄 알고 읽을 줄 알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잖아요. 다 지배층의 그 문화입니다. 지금도 하이크라든가 하이카이라든가 같은 경우는 일반 뭐 세뉴라든가 그 다음에 큐어가라든가 제가 강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 여러분 좀 아셔야지 그걸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화가 아니라 귀족적인 문화입니다. 상류 문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나 와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 요미비토 시라즈 작자미상이라는 그 이름이 달려 있는 거 어떤 느낌이 있냐면 그 시대도 정치적인 이렇게 싸움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거기에서 패배한 아니면 반역자들. 근데 반역자라든가 뭔가 힘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대신 시는 아까운 거예요. 와카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와카 같은 경우는 신는 대신 가로치고 요미비토 시라즈 작자 미상 읊은 사람을 모르겠다라는 글을 덮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기미가요의 작자는 그런 반역자거나 아니면 권력에서 밀려난, 권력이 다루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라고 추정은 됩니다. 일본 사람들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아무튼 그럴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기본 원칙은 아까 하가해가지고 축하하는데 가노었다 가까라고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장수를 비는 노래입니다. 오래오래 사시라. 저를 이렇게 잘 대접해 주시는 오래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어떤 해석은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장수를 빌어주고 싶은 사람에 대한 노래라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현재의 이 기미가요에 대한 규정도 마찬가지고 실제적인 쓰임새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 옛날에도 처음에는 천황에 대한 얘기예요. 이 곡개인슈라든가 그런 책들을 보면 거기 해설이 나오잖아요. 전부 다 천황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미가요 첫 번째 노래는 천황의 장수를 비는 천황이 세상에 이어지기를 비는 거라고 옛날부터 정해져 있던 겁니다. 그거를 후대에 그 기미가요 할 때 기미가 일반 사람들 이제 또 설명드릴 건데 보통 사람 일본 국민을 가리킨 거라고 생각하는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거짓말이고 나중에 해안 시대 그때가 해안 시대니까 900년대가 해안 시대 지나서 그 나중 시대 뭐 에도 시대라든가 할 때는 이게 사랑의 노래도 쓰이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그런 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어떤 식으로 쓰인가는 상관없이 중요한 거는 천황의 세상을 칭송하는 세상이 오르가기를 바라는 노래였다는 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실제적인 현상이 그렇기 때문에 자, 좀 더 가볼까요? 뭐 에도 시대에는 이 노래 가지고 이 비파 일본의 미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 음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이 노래가 읊어졌다고 합니다. 결혼식 같은 데서. 그리고 이 근대학 시작되면서부터 거기에 약간 곡을 붙이고 편곡을 해서부터는 외교에서 외교 장면이 연주되어서 국가가 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완전히 법률적으로 일본의 국가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는 에케르트가 했을 때 재밌는 얘기인데 1880년인데 에케르트가 편곡을 했거든요. 첫 번째 그 가사를 그때 그 전에 제공한 놈이 누구냐면 여러분 사츠마 들어보셨죠? 일본의 이후왕 커다란 막부 말기의 항 우리 지금 말하는 지방의 세력인데 초쇼하고 사츠마가 있었어요. 걔들이 막부를 무너뜨리고 이 메이지 신을 만들고 근대 일본을 세운 애들이 얘들이거든. 사츠마는 지금 카고시마, 초쇼는 지금의 야마구치. 지금 뭐죠? 그 본토하고 큐슈와 가운데 관몬카이교, 관몬 해협이라고 있는데 그 반대쪽에 있는 거기 야마구치입니다. 그 두 지역 세력이 일본 근대화를 이끈 겁니다. 그 중에 이 카고시마가 어떤 의미냐면 오야마 이와루라는 친구가 있어요. 오야마 이오. 근데 얘가 누구냐? 그러면 사에고 다카모리 들어보셨죠? 제가 강의에 해놨습니다. 사에고 다카모리의 사촌입니다. 사촌 동생. 성이 다르다고요? 성이 다를 때 일본 사람은 성막 엄청나게 바꿉니다. 옛날에. 근데 메이지 유신을 이끈 친구들은 성 다 바꿉니다. 여러분 이토 히로부미 아시죠? 이등방문. 이토 히로부미도 원래 이름 그게 아닙니다. 성도 바꾸고 다 바꿉니다. 마지막 이름이 이토 히로부미가 된 거고. 근데 여기서 오야마 이와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복내산이라는 이 사츠마 비파라는 이 하는 띵띵띵 하면서 하는 게 있었나 봐요. 곡에서 그 중에 한 가사가 거기에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추천한 놈이 사실은 이 오야마 이와오 사에고 다카모리의 사촌 동생. 나중에 이 친구가 뭐가 되냐면 널 전쟁 때 만주국 총사령부 만주군 총사령관이었어요. 이 녀석이. 그러니까 나중에 되게 높은 위치가 된 거죠. 이 친구가 그 자기 동네에 있는 그 에도 비파 하는 가사 중에 하나를 이게 기미가요인데 이거를 한번 만들어봐라고 준 겁니다. 거기에서 에케르트가 편곡을 해서 지금의 기미가요가 된 겁니다. 근데 이 오야마 이오가 이 기미가요를 정말 좋아했다고 합니다. 왜? 여러분 기미가요 가사가 뭐냐면 기미가요와 지연이 야치연이 사자레 이시 노
이아오 또 나리떼. 그 다음에 고케노 무스마데입니다. 이따 설명드릴게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이아오 또 나리떼란 말이 있어. 이아오는 바위라는 뜻입니다. 커다란 바위. 오키 이와. 근데 또 나리떼는 현대 같으면 또 나떼 표현입니다. 이는 문어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대시, 예부도 옛날에 표현이 있잖아요. 되어가 아니라 대시압 이렇게 식으로 쓰는 말, 그런 표현을 지금 다시 쓰고 있습니다. 일본에 그 국가 기미가요 속에서는. 그래서 근데 큰 바위가 되어라는 가사가 있는데 거기가 이와오입니다. 바위, 큰 바위가. 얘 이름 뭐예요? 오야마 이와오입니다. 지 이름이 거기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그 나중에 기미가요를 되게 좋아했다. 얘가 1916년인가 14년인가 죽었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 다음 시대가 살아가지고 거기에 내 이름이 들었으니까 좋다고 그랬으면 큰일 났지. 아마도 천황에 대한 모독이라고 해서 어떻게 됐을지 모르긴 하는데 아무튼 이 친구가 그 기미가요를 가 일본의 국가로 될 수 있는 가설 이거 써봐 했으니까 그 단초를 제공한 친구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본에 옛날에 있던 그 사츠마 비파 땡땡땡 거리면서 하는 그 가락과 그 다음에 에케리트 가지고 서양 음악의 가락을 가지고 동양과 일본과 서양의 음악이 조화가 됐다 그래서 훌륭하다 개코가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죠? 조화로운 거다. 일본 애들이 조화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야마토 대화가 화가 조화로운 뜻이잖아. 커다란 조화가 원래 야마토라는 뜻이거든. 조화를 이뤄서 남의 침략하자고 나쁜 놈들 식민지 지배하고 아무튼 그러니까 외교 일회에서 사용할 때 국가라는 그 의미로서 사용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여기에 이제 뭐죠? 1897년에 리크근쇼 육군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 육군성이라고 해서 우리말은 지금 국방부에서 육군본부? 지금 육군본부란 말을 하나? 아무튼 거기에서 어떤 말을 쓰냐 제가 좀 읽어볼게요. 그 규정을 해놨어요. 이 기미가요는 뭔가 기미가요와 헤이카 오요비 코조쿠니 타이시 다테마츠르 토끼니 모치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자막 올려놔 줄게요. 기미가요와 천황의 세상은 헤이카 폐하 천황을 말하는 거죠. 오요비 및 코조쿠니 타이시 황족에 대하여 다테마츠르 모시 밭을 봉자입니다. 그래서 다테마츠르 토끼니 쓸 때 모실 때에 모치유, 모치유는 지금 같은 모치유인데 사용한다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라는 거는 그것처럼 국민들이 모여서 일본 만세, 일본 국민 만세 그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만세 그런 게 아닙니다. 천황과 황족을 위한 노래인 겁니다. 규정 자체가 말한 것처럼 리크군쇼 육군성에서 그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국민을 위한 노래가 아닙니다, 절대. 거기에서 여러분 키미가요 할 때는 이따 가사도 잠깐 보긴 할 텐데 키미하면 여러분 키미가 너란 뜻이잖아요. 당신이라는 뜻도 있고 키미 하면 너 이런 뜻도 있고 키미 오 키미 하면 원래 천황이라는 뜻인데 커다란 상대해서 근데 사랑하는 님이라는 뜻도 있는데 원래 키미가 여러분 제 일본 신화 강의해놨어요. 거기에 옛날 신 중에 둘이 있어. 이자나기, 이자나미가 있어. 이자나기는 남자 신, 이자나미 여자 신. 둘이서 이렇게 커다란 나무를 둘러서 둘이 결혼을 해서 이제 신들을 막 낳는 거야. 제 일본 신화 이야기, 고사기 이야기 꼭 보세요. 초기에 제가 찍어서 지금같이 세련되지 못해서 그냥 프로젝터 틀어놓고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재밌어요. 고사기 이야기, 일본 신화 이야기 저보다 대한민국에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맞다이 한번 떠볼까? 원문으로도 얘기 잘할 수 있고 한국어로도 얘기 잘할 수 있고 제 번역책 한 책도 내었으니까. 근데 그 이자나기는 남자, 거기 기가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이자나미 그 여자야. 그러니까 키미란 말이 남자 여자를 가리켜서 모든 사람을 얘기한다. 그래가지고 이 키미가요가 모든 사람의 노래 세상이 오래되기를 바란다 그런 말 계속 그런 억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 아까 말한 것처럼 리크군쇼 육군성에서 이거는 천황과 황족을 위해 쓰이는 노래다라고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99년에 그 국기국가법 하는 경우에도 거기도 그렇게 정해져 천황을 위한 노래가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서 뭐 갑자기 뭐 거기 키미가요가 무슨 키미가 뭐 남자 여자 뭔가 사람들 일본 국민을 만나는 옥시소리라고 했어. 그러니까 그것도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 그 오른쪽에 일부 중에서도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야. 천황의 세상이 천황의 대가 오래오래 이어지길 딱 그 말하고 이게 일본 국가 끝나고 1절방 31글자. 그러니까 마음에 걸리게 자기들도.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천황의 뜻도 있지만 일반 국민들을 다 포함하는 말이다. 이렇게 엉터리 해석을 하네요. 그러니까 자꾸만 말이 꼬이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아무튼 1897년에 그런 규정을 해놨다. 천황과 폐하, 해가고 텐노, 이 코족, 황족을 위해서 바쳐낼 때만 쓰는 거라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점점 이제 국가의 국가로서의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그래서 1930년 대가 되면 이제 거의 국가로서의 대입자 정착이 됩니다. 그런데 막 헷갈리는 사람이 있었나 봐. 그래서 1936년에는 쇼가쿠노 교과서,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렇게 가사가 등장을 합니다. 심상소학교. 여기는 이건 뭐였냐면 수신, 슈신. 우리나라 도덕책이에요. 거기에 이 키미가요 가사가 딱 나옵니다. 그때 1936년에. 그 전까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음악 시간에 가르치는 어땠는지 잘 모르긴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완전 천황을 위한 노래인 거지. 무슨 딴 소리 할 필요도 없는 거야 이 노래는. 그러다가 이제 1945년에 돼가지고 패전했잖아요. 쫄딱 망했어. 일본은 정말로 쫄딱 망해서 이게 국기 개양 금지. 그 다음에 키미가요 재창 금지가 명령이 떨어집니다. GHQ에서 연합국 총사령부에서. 누구야? 메가더. 메가더가 명령을 다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히노마루 일장기 그리고 키미가요는 끝나는가 하고 생각했더니 금방 부활해 버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다음에 냉전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을 그 덕에 일본이 옛날 상태 그대로 다 돌아갑니다. 전범들 다 돌아오고 다 사면돼가지고 그리고 천황은 여러분 중국이고 어느 나라고 천황을 전범으로 사형시키자는 그 의견이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천황은 아무런 벌을 안 받았습니다. 일초리도 안 맞았어. 쌀이 나면 해짜리 때리고 싶은데 쌀이 나면 해짜리도 안 맞았습니다. 천황은. 그리고 패전한 다음에 이 메가더가 보니까 미국 놈들이지. 이 친구가 천황을 만났다고 해요. 그래서 빌빌거리 짜더니 이 친구가 천황에 있는 친구가 와가더니 국민들을 위해서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막 도와주세요. 막 그렇게 했대. 그러니까 메가더가 깜짝 놀랐대. 않은. 사실은 전범들 다 히틀러 죽었지, 무솔리니 죽고 다 죽었잖아. 이놈도 죽여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메가더는 결과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의 은인이지만 일본의 그 체제를 그대로 유지시켜준 놈이 메가더입니다. 또 공과가 있는 거야. 사람은 누구나. 빚만 있는 놈도 아닙니다. 그 놈도. 아무튼 북한 됐으면 어떻게 그러면 김정일 수령님만서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미친 진짜 환장하겠네. 아무튼 그런 게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바뀔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 초기에는 패전한 초기에는 새로운 일본 국가를 필요하잖아요. 행사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 필요성이 제기돼 가지고 어떤 게 있냐면 하나 예를 들어봤어. 1947년 어떤 노래가 나오냐면 와레라노 니홍이 나옵니다. 와레라 우리들, 와레는 우리고 라는 들입니다. 우리들의 니홍. 니뽕이라고 하면 안 돼. 이놈들 왜 자꾸 니뽕하지? 전 되게 싫은데. 제가 니홍, 니뽕이랑 강의를 해놨습니다. 두 차이에 대해서 꼭 보세요. 되게 재밌는데 안 봐. 꽤 봤다 사람들 근데 이
1947년에 나온 와레나노 니항, 우리의 니홍이라는 가사를 잠깐 볼까요? 좀 가져왔어 제가 이거는. 이 국가라는 거는 이게 일본 국가가 이렇게 됐으면 일본 국가도 나름 괜찮네 했을 것 같아. 이게 3절과 4절까지 있는데 1절만 간단히 볼게요. 헤와노 히카리 텐니미치, 헤와노 히카리 자막 나오게 할게요. 제가 평화의 히카리 빛이 텐니미치 하늘의 미치를 가득 차는 겁니다. 텐니미치 가득 차고 세잉이노 치카라 치니 와크야 세잉이노 치카라 원피스 세기 해군 정의 치카라 힘이 치니 와크 땅에서 와크 솟다에서 야를 종자에 붙여서 솟는구나 뜻입니다. 와레라 지유노 타미 또 시대 우리 지유노 타미 자유의 백성으로서 백성이 말도 사실 어색하다. 국민으로서 하면 좋을 텐데 아라타나르 히오 노조미츠츠 아라타나르 새로운 히오 나를 노조미츠츠 츠츠 뭐 하면서는 거니까 바라면서 1절 끝은 세카이노 마에니 이마조 타츠 세계 앞에 이마조 바로 지금 이제는 타츠 선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동영상은 반복할 수 있으니까 보세요. 가사가 좋죠. 자유, 정의, 평화, 정의, 자유, 그리고 희망, 그리고 세상 앞에서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서겠다. 좋은 국가잖아요. 국가라고 친다고 하면 이게 3절까지, 4절까지 있는데, 근데 이거 말고도 비슷하게 많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시가 먹히나? 원래 다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메가더님이 다 용서를 해줘가지고 메가더가 이놈도 바보야. 천황이 이제 전국 순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국민을 만난다고 했어. 그러면 메가더가 만나지 말라고 해야지. 그 전까지 바로 얼마 전까지 신이었었는데 걔는 천황폐하 만세하고 다 죽었었는데 그럴 정도로 대상이었었는데 걔가 돌아다닌다면 돌아다니지 말라고 해야지. 설마 그것이 허락을 해줬네. 가는 곳마다 우리가 전쟁으로 이렇게 죽었어. 핵폭탄도 떨어지고 히로시마 그래서 원망하지 알았더니 한 놈도 원망한 놈이 별로 없는 거야. 천황폐하 만나서 막 좋아 죽으려고 그러는 거야. 우상을 신을 만났기 때문에 지 앞에서. 그래서 일본이 원래대로 다 들어간 원흉도 메가더야 결론. 지가 잘했어 얘가 잘했으면 되는데 아무튼 자 그렇게 기미가요가 다시 1950년대쯤 해가지고 부활을 합니다. 행사에서 다시 불려지기 시작해요. 국민들이 부르고. 근데 그거를 초기에는 법을 규정 못하잖아. 그전에도 법을 규정한 건 아닙니다. 이 문부성, 문부셔, 교육 그런 데서 각 학교들한테 76년, 68년 이렇게 몇 번이고 이거를 졸업식, 입학식에서 부르도록 하라고 막 이렇게 압력을 넣습니다. 근데 실제로 안 부르는 경우도 많았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박사과정 일부를 직접 들어갔기 때문에 연구생도 안 했어요. 보통 일본 유학 가면 1년 정도 연구생을 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는지를 배우는데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연구생이라는 제도가 아니고 저는 그냥 우리 선생님께서 박사과정 시험 보세요. 시험 봤어. 붙었어. 그냥 저는 박사를 직접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학식, 졸업식은 못 갔습니다. 제가 귀국했었기 때문에. 일본은 3월이 졸업식입니다. 4월이 이제 신학기 시작되니까. 제가 한국 이제 학기가 시작됐기 못 갔어요. 근데 제 입학식 때 행사를 했는데 제가 그 행사장에서 일장기가 있던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이 김일가요는 안 불렀어. 기억이 나. 제가 한국 같으면 애국가 제창 하잖아요. 졸업식이고. 졸업식 때 애국가 제창 하나? 하겠지. 국가 행사니까. 정식 행사니까. 근데 그때는 저가 있을 때는 안 했습니다. 히노마루도 없었어. 일장기도 행사장에. 그런 기억이 납니다. 좀 더 진보적인 선생님들이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무슨 얘기하지? 이제 패전한 다음 이제 현대가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대 끝나고 패전한 다음 현대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근현대고 되고 그 시대에 뭐죠? 명맥이 계속 유지한 거죠. 형식상은 국가가 있는 겁니다. 대신 법률로 규정이 안 된 건데 근데 1999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기 및 국가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국기 오여비 국간의 간수를 허울지 국가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기국가법에 의해서 법률로 제정이 되어버립니다. 이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어떤 뒤에 얘기 나오고 에페스가 이따 나오는데 어떤 히로시마였었나? 어느 학교인가? 어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 선생님들이 그거에 거부를 하는 거야. 1999년 이전에 이게 뭐지? 국기 개항할 때 이런 기립하는 거, 그다음에 국가를 따라 부르는 걸 다 거부를 했습니다. 앉아만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문보성이라든가 국가 권력에서는 그 교장을 계속 이렇게 압박을 한 거야. 공문도 보내고 졸업식장에서 기미가요 부르게 만들으라고. 그래서 이 교장이 그 졸업식 전날에 자살해 버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막 생겼는데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법을 정해 누가 정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정하는 거잖아. 일본 중의원에 정하는 건데 이 공산당 일본 공산당이 있습니다. 지금 몇 석 정도 가지고 있을까 아마? 근데 아주 적어요 지금 힘이. 근데 일본에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공산당은 일본의 공산당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산당이 아닙니다. 북한 같은 그런 게 아니야. 얘들도 국기국가법에 전부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국기국가법이 제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되는 거야? 법률로 제정됐다는 걸 강요를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부터 강요가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그 전까지 시대는 그런 걸 예를 들면 히로시마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같은 데서 그 행사 때 국가를 부르는 사람 15% 많으면 20% 그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국기국법에 지정된 다음부터는 90% 이상. 아니다 더 이상일걸? 지금은 다 부르지 않겠어? 안 부르는 사람 있겠다. 입 다물고 있는 사람.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우리말로 교육청이죠. 이번에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입모양 관찰을 한답니다. 부르나 안 부르나. 왜? 법률로 안 부르게 되면 위법이잖아.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런 여기 공산당인데 공산당이잖아. 김정은 동지 망세 안 하면 죽잖아. 김정은 동지 망세하는데 혼자 아니다. 끌려가지고 뒤졌잖아요. 북한 같아. 일본이 여러분들 갑자기 생각났는데 일본은 여러분 백마 아세요? 시로이마 하크바 백마. 백마 탄 놈 누구 기억나는 놈 있어요? 저는 딱 제가 백마를 탄 놈 하면 딱 3명이 기억납니다. 나폴레옹은 백마가 아니야 그건. 그렇죠? 나폴레옹이 이렇게 좀 작아서 말이 커 보여서 그렇지 흑마도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어. 하여튼 백마는 아니에요. 근데 백마를 탄 녀석을 제가 딱 세 놈이 기억납니다. 한 놈은 히로히토 쇼와 천하. 얘가 이 태평양전쟁 그 전 시대에서 이 사회를 할 때 꼭 백마를 타고 군복을 입고 사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놈이 누구냐면 이 80년대 조폭놈 한국에 이 조폭놈이 영화를 만드는데 이 놈이 영화 속에서 백마를 타고 있는 거야. 또 한 놈 김정은이. 이 세 놈 이게 진짜 이런 얘기 안 돼. 얘들 맞으면 어떡해. 자 하여튼 지랄도 풍년이 자 하여튼 세 놈이 생각납니다.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뭔가 권력을 얻고 하면 백마를 타고 싶나? 지금 에마 부인 에마 형님. 자 아무튼 무슨 얘기를 하다 얘기했지? 아무튼 그렇게 이 기미가요가 법률을 정해서 강제되는 그런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 정도. 그러니까 그런 걸 제충하는 그런 일본의 천황의 세상이라는 국가를 제창하는 같이 부르는 게 법률로에서 의무화가 된 겁니다. 무서워, 처벌돼, 제재를 받습니다. 이게 현 상황이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미가 여기도 안 했는데 갑자기 이 얘기만 하면 어떻게? 잠깐만요. 녹화가 되고 있나 봅시다. 아직 배터리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가다 보면 죽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가봅시다. 자, 근데 여기에서 어떤 게 있냐면 그 법률을 정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규정이 적혀 있습니다. 좀 읽어볼게요. 이거는요. 한 번만 따왔습니다. 기미가요는 니혼国民の 지금 니뽕 하는데 일본 국민의 서의입니다.
서인이 못해짓기 총의에 기반하여 서인이 못해짓기 텐너워 천황을 니온코쿠 오여비 일본국 및 니온코쿠민 일본국민 토고노 쇼초토스르 통합의 상징으로 하는 왕아쿠니노 것도 우리나라를 가리킨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일본국민의 전체의 뜻에 기반하여 천황을 일본 및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하는 우리나라, 자기 나라를 뭐라고요? 기미가에라고 한다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 법률에. 그리고 왕아쿠니노 스에나가이 우리나라의 스에나가이 끝이 긴 거니까 오랜 항해이또 번영과 해이와오 평화를 기념시다 모노또 기념하고 바른 거예요. 여기 기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념하고 한자가 다릅니다. 기도할 때 기자하고 생각할 염자입니다. 기원한 모노또 것이라고 카이스르노가 카이스를 해석하는 거죠. 푸는 게 해석하는 것이 데키또 적당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기미가의 정체성을 적어놔버린 거죠. 법률에. 오 무섭다. 차라리 우리도 차라리가 애국가는 그냥 관습적인 겁니다 하는 게 차라리 낫다. 자 그러면 거의 2시간째 되는데 여기서 기미가의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기미가의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31자로 얘기했잖아요. 와카입니다. 옛날. 기미가요와 천황의 세상은 치요니 야치요니 치요 천대라고 써서 천년에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천년에 야치요니 8천년에 사자레의 시노 사자레의 시가 사자레가 뭐냐면 간접 셀자를 써서 아주 치사의 뜻입니다. 작은 사자레의 이시노 작은 돌이 노는 의 뜻도 있지만 주격조사 가 뜻도 있습니다. 이와오토 나레테 이와오 오키이와 커다란 바입니다. 가 나레테 되어서 곱게 노 무스마데 곱게는 태자를 써가지고 이끼태입니다. 곱게 노 이끼가 무스는 이끼 뭐 하겠어? 끼다란 말이겠죠. 이끼가 무스 깨다 끼다 마데 낄 때까지 간단하죠. 천황의 세상은 천년, 8천년, 천대, 8천대 작은 조약돌이 바위가 되고 그 바위에 이끼가 낄 때까지 이게 일본 기미가요 전부입니다. 원래 2절도 있고 막 하는데 그건 쓰지는 않고 실제로는 1절만 부릅니다. 2절은 일본 사람은 잘 몰라. 그냥 1절만 있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얼마나 간단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뭐죠? 그 월드컵이라든가 국제 행사할 때 1절만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 어느 정도 그 행사하는 주최 측에서 원하는 시간 분량이 있을 겁니다. 일본 이 기미가요는 짧으면 40초, 길면 1분 20초 정도까지 편곡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애국가를 독창으로 잘 안 부르잖아요. 부르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전적으로 다 알기 때문에 같이 즐거운 마음을 부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일본은 합창보다는 어떤 행사에서도 독창으로 부르는 게 아니면 어떤 그룹이나 부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저 같으면 한국인 입장에서 같으면 부르기 쉽지 않을 것 같아. 응? 내가 개인적인 나는 프라이베이트한 개인적인 인간인데 왜 내가 천황폐하 만세로 부르고 있나? 그런 싶을 것 같아. 이건 상대적인 거이든가 같이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다시는 다만 일본 사람들 이렇게 안 느끼면 뭐 그런 거죠. 신앙이고 하나님 믿고 부처님 믿고 알라님도 믿고 알라도 믿고 하면 그럼 그 사람들이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틀리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자 아무튼 그래서 뭐 키미가요에서 키미가 뭔가 가요는 가는 의란 뜻이고 요는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키미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하는 게 있는데 여기 천황입니다. 법률적으로 그렇게 개정하고 있고 이걸 조금 딴 걸로 이렇게 천황이라고 숭배하는 노래가 싫으니까 그거 좀 이렇게 뭔가 뭐랬죠? 이렇게 다른 뜻이 있는 거라고 막 얘기하는 주장이 있는데 하긴 규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법률로 다른 주장이나 설이나 의견이 설 수 없는 걸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 중에서 여기 여러분 보시면 사자레 이시노 작은 자갈돌이 이하오 또 날릴 때 커다란 바위가 되어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작은 바위가 커다란 바위가 돼요? 바위가 자라나? 근데 이건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하나는 신앙이 있었대요. 커다란 바위가 작은 돌이 자라서 크게 될 수 있다. 민간 신앙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본에 또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 좀 구구 쪽이 어떤 들이냐면 여러분 자갈 아시죠? 조그만 돌덩어리 자갈이잖아. 그게 이만한 덩어리가 져 있어. 대신 뭐냐면 그 자갈들을 모아 있는 흙 비슷한 게 그게 그 자갈이 거기에 가득 박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어떤 뭐죠? 지구의 용암이 압력이 생겼겠죠. 그게 실제로 있습니다. 어디에? 진짜 만드는 가짜일지도 모르네. 가짜일지도 몰라. 고고학도에 있는 어떤 놈이 사도 사기쳐가 들켜가지고 망한 놈이 하나 있는데 NHK가 찍어가지고 저놈이 다 유물 가짜 숨기는 걸 들켰거든. 그게 좀 망했어. 그러면 신석기 시대에 유물이 나왔습니다 했다가 NHK 카메라 다 찍고 있었어 옛날에. 좀 됐습니다. 그거는. 근데 여러분 마이산 가보셨어요? 마이산. 진안이죠. 진안. 우린 한 3, 4년 전에 가봤던 가족들이 갔는데 거꾸로 지금은 반대쪽이 유명했는데 옛날에는 이쪽이 유명했거든요. 올라가는 등산로 잘못 가가지고 와이프한테 되게 혼났습니다. 근데 마이산에 있는 바위 그 말 귀같이 생겼던 그것도 암컷 수컷들이 그것도 웃긴 일이야. 암컷 수컷이 어디 있어? 암바위 수컷 바위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돼 있어요? 흙의 사이에 자갈이 가득 박혀 있잖아. 보신 적 기억나세요? 그게 사자레이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일본 친구들이 사자레이시라는 거는 말이야 일본에 그게 있거든요. 사진도 있어. 일본에만 있는 거 얘기하는데 야 마이산 가봐. 마이산 그게 얼마 큰지 알아? 이만한 그 3만원 게 2개가 있어.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여기서는 자갈이 어떻게 바위가 되는 민간신에 바위가 컸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바위가 뭉쳐질 수도 있고 그런 걸 생각하는데 저도 나름대로 해석이 하나가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마이산 가보면 일본 사람들이 사자레이시가 뭔가를 확실히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조금 해석해봤는데 여러분 자갈이 사실 모일 수는 없잖아요. 자갈이 붙어지나 그런 그 현상을 빼고는. 근데 비유적으로 그러한 천왕이 국가를 상징하는 국가를 통합하는 상징적 존재라고 한다면 그냥 자갈을 일본 하나의 국민이라 생각하고 그걸 통합해 만들어서 바위를 만들어내는 존재가 천왕이다, 접착제다라고 풀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 저는 일본 사람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 있을까? 본 적은 없는데 제가 그냥 엉터리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재밌잖아. 그렇죠? 국민 통합의 상징의 존재로서 천황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바위가 된 다음에 고케노무스마데 이끼가 낄 때까지 알았어.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약간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 개국가도 마음에 안 들지만 어느 일부에서 그럼 이끼가 낄 때 이끼는 바위가 오래됐다는 느낌이 들지만 습기가 많으면 그리고 그늘진 데가 많잖아요. 일본은. 그래서 이끼가 금방 낍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이끼도 조경한다고 이끼를 막 붙여가지고 물 뿌려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끼가 곱게 넣어놓으면 이끼가 낄 때까지란 말은 되게 짧은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닌가? 이런 주장도 해봅니다. 주장도 아니고 생각도 해봤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끼가 낀다는 말은 좋은 말일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원래 옛날에 있던 왁가를 가져와서 한 거기 때문에 왁가를 변환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운인 거죠. 오야마 이어라는 이 사이고 다카모리의 사촌 동생이 그 가사를 원래 딴 영국 애한테 제시할 것도 운인 거죠. 운. 그렇죠. 그리고 지가 그 일본 국가 이름에 이와오 바이란 이름이 들어갔다고 아주 좋아했다는 그것도 되게 재밌잖아. 어떻게 생각하면 일본 국가도 어떻게 생각하면 그 입장에서는 우연히 생긴 거죠. 그 가사가 대신 한국 가사 우연히 아니죠. 그 가사를 만드는데 몇 번씩 애를 고쳤죠. 왕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옛날에. 아무튼 어찌됐건 이런 얘기고 그래서 뭐 또 어떤 얘기하면 좋을까? 일본 국가는 이 천황이사 김일가는 잠깐만 녹음 되고 있겠지? 제가 하도 되어가지고 좀 빨리 끝내야겠다. 이제 할 얘기가 사실 되게 많이 남았어. 이렇게 일본 국가는 자체를 의미를 새긴다든가 고찰을 한다는 건 사실은 조금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약간 마이산 얘기도 하고 했지만 재밌더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푸득 떠올랐기 때문에 그냥 일본 국가는 스트레이트하고 이것이 되게 심플합니다. 천황이 세상이
오래 이어져. 그리고 너희들 국민들도 여기에 따라서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진데 어떠하리 나 따라 열심히 잘 살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그리고 일본 국가의 옳고 그름을 논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 나라가 그렇게 산다는데 어떡할 거야. 그리고 제가 이 노래는 일본에 있을 때도 물어볼까 말까 물어보고 하는데 친구들한테 일본 친구들한테 우리 낙가노kun한테 딴 친구들한테 야 너 이들날 국가에 있잖아 키미가요. 너 그걸 천황을 찬양한 노래인데 그걸 너 당당하게 아주 가슴벅지게 즐겁게 부르고 있니? 부를 수 있니? 부르는 거니? 라고 물어보고 싶었어. 차마 못 물어보겠더라. 싸울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사이가 어색해질 것 같아. 근데 그 느낌이 제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 노래를 들으면 애국심이 불타오를까? 아무튼 그런 게 기미가이다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는 뭐 두 가지에 대해 특별히 할 일이 없고 기미와 관련 에피소드를 몇 개 좀 가벼운 거 얘기해 볼까요? 그리고 언젠가 이 학교에 급식이 있잖아요. 일본도 급식이 있어요. 점심시간에 어떤 녀석이 방송에서 점심시간 방송 노래로 방송실에서 기미가요를 틀은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막 혼나래. 지도를 했대. 그거에 대해서. 지도했다니 혼냈다는 얘기지. 근데 왜 혼냈을까? 여러분 점심시간에 기미가요를 틀어서 혼났어요. 왜? 그냥 즐겁게 밥 먹는 자리에 말이야. 천황을 찬양하는 노래를 틀어서? 근데 어떤 생각이 있냐면 야 이렇게 신성하고 좋은 엄숙한 노래를 밥 먹는 시간에 틀는다고? 그래서 혼났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아이씨 뭐야 라고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가 방송실에서 기미가요를 천황의 세상의 노래 점심시간에 틀었는데 왜 혼났을까요? 그런 에피소드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졸업식에서 선생님들이 국가를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그 우리말 교육청 그런 애들이 공무원들 나와가지고 그런 체크가 하고 있답니다. 뭐 지금 여러 가지 논쟁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다 부릅니다. 그 논쟁은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자, 세상에 44개국인가 40몇 개국의 왕이 있는 나라가 그게 많은데 뭐 그걸 특별하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만세에게 떠도는 놈도 많습니다. 자, 좀 할 얘기 되게 많은데 해야 되나? 잠깐만요, 여러분. 찍을 시간이 되나 모르겠어요. 일단은 된 것 같다 이제. 자, 여러분 배터리가 지금 10%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하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할 얘기 더 많긴 한데 제가 무슨 말인지 다 여러분 아시겠죠. 일본도 국기 할 때 왼쪽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냥 기립하고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가슴에 손 대는 거 아시죠? 태극기 국기에 대한 경례라든가 할 때 여기 잠깐만 이렇게 줘요? 어이씨 갑자기 저도 이렇게 헷갈려. 심장이 되고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어디서 온지 아세요? 미국 애들이 한 거죠. 태평양전 그 시대에 국기에 대한 경례. 이게 뭐예요? 하이트로잖아.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바꾼 겁니다. 왜 가슴에 되는지 그 정도 알아두세요. 상식으로. 몰랐대. 자, 아무튼. 근데 일본의 이 국가가 기미가요, 천황의 세상이 된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합니다. 아주 옛날 시대는 일본의 신민, 국가, 모든 것은 천황의 소유였습니다. 그거를 이 천황이 뭐 나눠주고 너 농사 지어라 막 이렇게 해서 분배를 한 거지. 신이었어요, 신. 아무튼 이 부분을 조금 여러분 제가 편집을 좀 해야 되겠다. 마지막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민주주의, 자유와 평등 뭐 그런 똑같은 가치로 일본을 보면 절대 안 됩니다. 국회의원들 세수판 문제라든가 초일량이라는 절대 존재가 있잖아요. 그 자체가 계급이 있다는 얘기인 거니까. 그리고 이번에 동화 문제, 피차일부라 문제가 지금도 있는 거니 그런 운동도 하고 있으니까. 신분제가 있는 나라에서 천황이 있는 자체가 신분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천황이란 왕이라는 게 있는데 신분제가 없는 평등한 나라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자,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있긴 한데 거의 대부분 얘기한 것 같습니다. 뒷얘기는 뭐 자료도 여러 가지 자료가 있긴 한데 잠깐만요. 기미가요 생각하면 천황에 대한 얘기도 꼭 따라가게 됩니다. 왜? 천황에 대한 찬양이기 때문에. 천황이 대장인 나라, 그런 일본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천황이 역할, 상징, 실질적인 거, 상징적인 건 역할을 갖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은 제가 일본에 있을 때는 서점에 혐한 코너, 혐한 서적 코너가 없었어요. 제가 있을 때는. 근데 그 이후에 그런 게 생겼나 봐. 근데 그런 게 또 있고, 그다음에 극우 애들 가이센차 개선차라고 차에 끌고 다니면서 스피커 크게 들고 이렇게 차별적인 발언하고 욕하고 그런 미친놈들 이렇게 날뛰고 해도 천황이 그런 녀석들에 대해서 한마디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천황은 정치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상징적이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하더라도 뭔가 평화를 맨날 어떤 일이 있으면 평화를 간절히 바란다 맨날 하거든. 헤이아오 이노리 마스 맨날 하거든. 그런 사람이 한마디 그런 거에 조언이나 충고나 한마디 안 하거든. 아무튼 뭐 선악이라든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거나 관계없이 그것이 일본이 가지고 있는 나라의 정체성이다, 아이덴티티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법률이든 실제적인 현실이든 그들이 선택한 것이다. 옛날 대한제국 애국가에서 우리 국민들이 왕을 위해서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기미가요도 천황의 세상도 왕을 위한 노래인 것이 변함은 없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런 걸 허용했다는 얘기는 이 천황이라는 존재 속에서 일본 국민들이 나쁜 말로 하면 신민, 신하와 백성이잖아요. 절대자와 신하와 백성으로 살아간 것에서 일본의 속담 중에 나가의 모노니와 마카레르, 긴 것에는 감겨라. 우리말에 튀어나온 못이 맞는다고 그런 얘기입니다. 힘 있는 거에서는 감겨서 이렇게 살자는 얘기인 거야. 그런 것처럼 거기에서 그 제도 안에 살자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결론 비슷한 얘기를 하면 좀 적은 게 있는데 이제 앞으로 좀 있으면 22세기잖아요. 제가 KNW 제 유튜브 아이디가 KNW2221이거든요. 왜 KNW에서 K, knowledge and W는 위즈덤입니다. 지식과 지혜라는 게 제 KNW거든요. 근데 21세기야 아직은. 근데 이제 앞으로는 22세기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그런 시대를 앞선 시대인데 우리는 뭐예요? 과거의 왕정 시대 그리고 식민 시대의 그 흔적들을 치우기잖아요. 그거를 땅에 묻어버리고 그리고 지금은 국민이 주인이고 주권이 국민이 가지고 있는 나라를 지향하는 것이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일본은 좀 다르죠. 일본은 천황중심 국가 여러분 옛날에 근대 초기 그다음에 쇼와 시대에 패전한 다음에 일본의 발전 풍요로움 그게 여러분 일본한테 패전을 하겠지만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죽고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그 기억이 뭐냐면 찬란한 과거의 기억입니다. 제가 이건 단언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뭐 광화라 만주벌판 하는 것처럼 저는 그 옛날 우리가 옛날 학생운동할 때 그런 거 이렇게 뭐가 만주벌판 그런 간도 얘기 막 나오면 뭔가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럴싸하고. 근데 일본 애들 입장에서 그러면 광활한 중국 반쪽 대륙 만주국 조선 대만 동남아다 내 거였었는데 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광활한 만주벌판을 하면 일본은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전 그 생각이 퍼뜩 떨 옛날에 소리에 팍 돋았어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일본에서는 찬란한 과거의 찬란한 영광이었던 거죠. 우리는 치욕적인 역사의 상처지만 그게 애국가와 천황일상, 기미가요의 차이가 아닐까.
라고 저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는 바입니다.